오늘의 썰과 사연 시작합니다. 저에게는 15년째 친하게 지내고 있는 대학 친구가 있어요. 신입생 때 같은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인데 성격이 잘 맞아서 졸업하고 취업을 한 이후에도 계속 만나고 있네요. 같이 골프도 치고 같은 동호회에서 같이 활동도 하고 그런 친구예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되었고 친구는 5년 되었네요. 둘 다 아직 자녀는 없고요. 둘이서 워낙 친하다 보니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부부 동반으로 낚시나 캠핑을 가고 있어요. 저번 주에는 날씨가 좋아 1박 2일 글램핑을 다녀왔어요. 강원도 산속에 있는 글램핑장인데 깨끗하고 좋은 곳이었어요. 캠핑과 다르게 글램핑은 천막 같은 텐트가 미리 쳐져 있어서 숙박 비용만 지불하고 먹을 것만 준비해 가면 되는 곳이에요. 저희는 술과 고기를 준비했고 친구네는 음식을 준비해 왔어요. 토요일 12시에 글램핑장에 도착해서 각자의 사이트에 짐을 풀고 정리한 후 곧바로 식사를 하기 위해 준비했어요. 친구 와이프는 굉장한 미모를 가지고 있는데 요리 쪽에도 감각이 있어서 놀러가면 늘 요리를 담당하고 있네요. 생닭과 해물 그리고 채소를 집에서 미리 손질해와서 깐풍기하고 양장피를 요리하더라고요. 덕분에 늘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네요. 식사 후에 보드게임을 하면서 벌칙으로 딱밤 때리게 하고 음악을 틀어놓고 노래 부르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오후 무렵엔 인근 산책로로 산책을 했어요. 저수지가 잘 가꿔져 있어서 왕복 2시간 정도 소요되는 코스더라고요. 다 같이 사진 찍고 부부끼리 사진도 찍어주고 개인별로 웃긴 포즈로 사진 찍으면서 재미있다고 깔깔거리며 웃고 놀았네요. 저녁이 되자 야외 테이블에서 바베큐 삼겹살을 구워 먹기로 했어요. 오래간만에 야외에서 숯불에 고기를 구워 먹으니 너무 맛있어서 모두들 기분 좋게 술도 많이 마셨네요. 몇 시간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도 끝없이 얘기거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술도 많이 마시게 되었고요. 일상생활이라는 게 반복이고 뻔한 얘기지만 한 달 만에 만나다 보니 할 얘기가 참 많더라고요. 한참을 술 마시며 얘기하다가 10시가 가까워지자 와이프는 졸립다면서 먼저 들어가 잠을 청했어요. 친구와 재수 씨랑 셋이서 과자와 오징어를 안주 삼아 맥주 소주 마시며 계속 얘기를 나눴어요. 언제쯤 이세를 가질 거냐부터 회사 생활은 괜찮은지 간혹 부부 잠자리 같은 짓궂은 얘기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어느덧 캄캄해지더라고요. 글램핑장이 산 중턱이라서 불을 끄면 캄캄하거든요. 글램핑장은 매너 시간이라고 해서 보통 10시가 되면 조용히 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요. 저희 사이트에는 와이프가 가서 자고 있기 때문에 친구네 사이트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분위기를 이어나갔어요. 12시 정도 되자 친구 녀석도 졸린지 계속해서 고개를 꾸벅꾸벅 하길래 이제 그만 자자고 하니까 괜찮다며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술도 술이지만 이런 시간 자체가 즐거운 거지요. 친구 녀석이 잠깐만 누웠다 일어나겠다 하고선 침대에 눕자마자 5분도 안 돼서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재수 씨와 둘이만 남은 상황이 되었어요. 재수 씨는 조용한 성격이지만 말을 참 잘했어요. 완벽한 미모에 성격까지 좋아서 도대체 친구 녀석 어디가 좋아서 결혼을 한 건지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지요. 둘은 동호회에서 만났는데 동호회에서 그녀에게 대시한 남자가 한둘이 아닐 정도로 굉장한 미모를 가졌어요. 처음으로 둘이서 얘기를 하는 건데도 묘하게 마치 이제 막 썸 타기 시작한 연인처럼 대화가 잘 되더라고요. 둘은 소주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몇 병을 더 마셨어요. 분위기가 좋고 기분도 좋았어요. 그런데 역시나 남녀가 둘이만 있으니 사고가 터지더라고요. 아무리 친한 친구의 와이프일지라도 피해가지 않더군요. 둘이서 어느 정도 취기가 올라오자 저도 재수 씨도 더 이상은 마시기 힘들어서 술을 좀 깰 겸해서 바람을 쐬자고 했어요. 밖으로 나오니 산속 하늘의 별이 정말 아름답더군요. 마치 바로 머리 위에 있는 듯 가까워 보였어요. 둘은 조금씩 비틀비틀하면서 5분 정도 걷다가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멈춰서 별빛과 달빛만 있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후 서로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어색해서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딱히 해야 할 말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그 분위기가 좋아서 그대로 즐기고 싶은 마음도 어느 정도는 있었어요.
황홀한 분위기에 취해서 한참 동안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자 어색하지만 야릇한 기류가 흐르는 것 같더라고요. 술 취한 남자의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최소한 재수 씨가 이제 그만 들어가자는 말을 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결국 재수 씨가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고 맘속으로 이러면 안 돼를 외치면서도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는데 실패했네요. 제정신이 아닌 척하면서 재수 씨의 손을 잡으니까 재수 씨가 저를 쳐다보는데 의외로 저의 손을 뿌리치지 않더라고요. 그 상태로 서로의 눈을 10초 정도 바라보다가 거의 서로 동시에 입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둘 다 술에 취해서 그런지 적극적으로 서로의 감정을 표출했네요. 그날 밤 그렇게 야외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하죠? 재수 씨가 묻는 말에 저는 한참을 생각한 후 감정이 이끄는 대로 가보고 싶어요라는 대답을 했네요. 어색한 감정을 가진 채 각자 사이트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어요. 다음 날 느지막이 일어나서 점심을 준비하는데 재수 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말하고 행동을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행동을 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끝까지 가보고 싶은 마음과 우정을 배신하지 말자는 마음이 교차하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친구 녀석이 자꾸 밤엔 낚시를 갈지 골프를 칠지 어떤 것이 좋겠냐며 물어보는데 그런 것엔 관심이 가질 않고 오직 재수 씨와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나가야 할지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점심을 먹고 짐을 정리한 후 헤어지기 전에 운전석에 앉은 친구 녀석과 조심히 운전해서 가라는 인사를 하면서 옆에 앉은 재수 씨의 눈을 쳐다봤어요. 그녀도 저를 쳐다봤고요.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마음속 정리가 안 되고 있네요. 저의 이성은 실수이고 여기서 끝내라고 말하는데 감정은 그렇지가 않네요. 왠지 이 감정을 억누를 수 없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면서 일주일째 여전히 재수 씨와 그날 밤 일만을 생각하며 보내고 있어요. 오늘의 썰과 사연 시작합니다. 첫 직장을 그만두고 몇 달 동안 백수로 지내던 시절에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승화시켜준 동네 미용실 아주머니 생각이 많이 나네요. 당시에 하루하루 대충 사는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셨던 아주머니와 있었던 이야기를 써볼게요. 첫 직장에서 9년을 다니다가 안 좋은 일이 발생했는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사고 친 장본인도 아니고 팀장도 아니었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됐는데 바보처럼 무슨 정의감이 솟아난 건지 책임지겠다고 하고선 사직서를 제출했네요. 결혼도 안 한 상태였고 나이도 그리 많지 않았어서인지 훗날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생각도 안 해보고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 마냥 멍청한 판단을 하고 말았네요. 퇴사 후 한 달 정도 푹 쉬면서 국내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맛집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 만나면서 시간이 무한한 사람처럼 막 살았네요. 2달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슬슬 취업을 해볼까 생각하고 원서를 써서 여기저기에 지원서를 제출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쉽게 재취업이 될 거라는 기대는 안 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쉽사리 서류 합격조차 되지 않더라고요. 20곳 정도 떨어지고 나자 그때부터 조바심이 나서 눈높이를 낮추고 기대치를 많이 낮춰 중소기업에까지 원서를 넣었지만 면접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으니까 우울해지더니 어느 순간 자포자기가 되더라고요. 경기도 안 좋고 하니 좀 더 쉬면서 준비하자면서 자기 합리화와 자기 위로를 하기 시작했어요. 즐거움은 나태한 무력감으로 바뀌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서도 하루하루가 그리 즐겁지는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세수조차 하지 않는 날이 많았고 약속이 생겨서야 샤워하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수염도 길고 머리도 덥수룩해서 전형적인 백수의 인생에 접어들게 되었어요. 6개월 정도 아무 생각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오후 전화 한 통이 오더니 다음 날 면접을 볼 수 있겠냐 묻더라고요. 누군가 면접을 하루 앞두고 펑크를 냈나 보더라고요. 훗날 알게 되었지만 땜빵으로 저를 부른 거였지요. 반가운 마음에 당연히 가능하다 하고 제일 먼저 사우나로 달려가서 사우나를 했어요. 덥수룩한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예전에 다니던 미용실을 갔는데 안타깝게도 쉬는 날이더라고요. 저녁 8시가 넘어가는데 미용실은 안 보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동네 귀퉁이에 있는 미용실을 발견했어요. 전통시장 입구 쪽 모퉁이에 있는 곳인데 유동인구가 없어서 그런지 손님도 없고 이용사도 없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불이 켜져 있으니까 어떻게든 머리를 깎아야 하기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뻘쭘하게 서 있으니까 안쪽에서 아주머니가 나오셨어요. 4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 아주머니인데 뭔가 전문적인 기술이 있을 것 같진 않아 보였어요. 하지만 덥수룩한 머리로 면접을 볼 수 없어서 조금만 다듬을 수 있겠느냐고 물으니 앉으라 하더라고요. 왠지 머리를 망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많이 자르지 말고 약간만 다듬어 달라고 몇 번을 강조했네요. 왜 이리 늦은 시간에 머리를 자르러 왔냐 해서 갑자기 내일 면접이 예정돼서 그렇다고 얘기했더니 예쁘게 잘라야겠다면서 준비를 하시더니 쓱쓱 쳐내는 것이 걱정했던 것만큼 손놀림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면접 보는 곳이 어디냐부터 시작해서 면접 잘 보라 하면서 이런저런 말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피부도 손 좀 봐야겠다면서 시간 괜찮으면 서비스로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안 그래도 피부가 거칠어져서 걱정이 좀 되었던 터라 해주면 감사하죠라고 말했어요. 머리를 감겨주더니 수건으로 머리 쪽을 돌돌 말아놓고 소파에 누우라 하더라고요. 뭔가 자연스러운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미용실 의자가 뒤로 젖혀지는 게 아닌지라 신발을 벗고 소파에 반듯하게 누웠어요. 이내 얼굴에 차가운 화장품을 듬뿍 바르시더니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문질러 주다가 닦아내고는 일회용 팩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전문적인 마사지는 아니지만 피부가 당겨지면서 팽팽해지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주머니의 거칠면서도 여기저기 터치해주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네요. 아주머니한테 몸을 맡기고 눈을 감고 있으니까 몸이 나른해지면서 긴장감이 풀어졌어요. 팩을 붙이고 아주머니랑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20분 정도 있다가 떼주시고는 스킨 로션 같은 것을 손에 덜으셔서 얼굴에다가 툭툭 두드려 주셨어요. 얼굴 마사지를 해주고 나서 의자에 앉으라 하고선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려주고 내일 아침에 이렇게 드라이하고 가라면서 머리 손질법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생각보다 헤어스타일도 좋았고 기분 좋은 서비스까지 받으니까 고생 끝에 낙이 찾아오기라도 하려는 건지 앞으로 좋은 일이 가득할 것 같은 예감이 들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서 미용실 아주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머리 손질을 하고 운전하는 내내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면접을 보는 회사로 향했네요. 기분 탓인지 면접 대기하면서 긴장이 안 되고 면접 당시에도 긴장 안 하고 대답을 잘했네요. 면접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합격 소식을 전하는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모든 것이 아주머니 덕분인 것 같아서 답례품을 사서 바로 인사를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무심코 해준 호의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다음에 머리 다듬으면서 인사를 하는 게 어떨지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입사하고 나서 한 달의 시간이 흐르고 금요일 저녁에 미용실 앞을 지나가면서 미용실 안을 흘끔 보니까 아주머니가 소파에 앉아서 잡지책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덕분에 입사도 하게 되었는데 보답의 의미로 뭐라도 사서 인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날은 그냥 집으로 돌아왔네요. 다음날 오후에 어떤 선물이 좋을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가격이 좀 나가는 홍삼 건강식품을 구입해서 어둑어둑해져 손님이 없을 시간에 미용실로 향했어요. 역시나 혼자서 잡지책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문을 열고 인사를 하니까 한눈에 알아보시더라고요. 아주머니 덕분에 면접 합격한 것 같다고 선물을 건네자 어깨를 툭 치시며 뭘 이런 걸 준비했냐며 고마워하셨어요. 커피를 타주셔서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눴네요. 손님과 미용사로 만났는데 마사지를 받고 선물을 주고 같이 커피를 마시고 얘기를 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심지어 잠시 연인 같은 감성에 빠지기까지 했네요. 오랜 시간 동안 솔로로 지낸 탓이었던 것 같아요. 커피 마시면서 30분 정도 수다 떨었는데 진짜로 아주머니의 마사지 덕분에 합격한 것 같다 하니까 깔깔깔 웃으시면서 계속 운수대통하도록 마사지를 자주 해주겠다고 하시고 둘은 배꼽을 잡고 웃었네요. 얘기를 나누다가 아주머니가 저의 머리를 보더니 그새 많이 길었다면서 다듬어 주겠다면서 앉으라더라고요. 머리를 빗겨주고 머리를 다듬어주는 아주머니의 손길이 따뜻하면서 너무나 좋았어요.
머리를 감겨주신 후 팩을 해주겠다고 소파에 누우라고 해서 괜찮다고 마음에도 없는 거절했지만 아주머니가 얼른 누우라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누웠네요. 면접 본 회사 합격 소식 받는 것만큼이나 기분이 좋았어요. 이번에도 차가운 크림을 얼굴에 듬뿍 바르고 얼굴을 동그랗게 문질러 가면서 마사지를 해주는데 손이 움직일 때마다 박자를 맞춰서 내쉬는 아주머니의 숨소리가 얼굴에까지 느껴지고 아주머니의 몸이 한 번씩 저의 옆구리 쪽에 있는 손에 부딪히는데 뭔지 모를 야릇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주머니에게 이성적으로 가깝게 다가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네요. 그런데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것인지 저번하고 다르게 마사지를 얼굴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머니의 손길이 저의 목덜미 부분까지 내려오더라고요. 제가 꿈틀하면서 목 부분이 너무 간지럽다고 하자 아주머니가 웃으시면서 괜찮냐고 물으셨는데 멈추지는 않더라고요. 흥분되고 기분 좋은 마사지였어요. 마사지팩을 한 후 떼어내고 스킨로션을 얼굴에 발라주시는데 목 부분이 간지러워서 손을 올려 긁으려다가 실수로 아주머니의 허벅지 부분을 툭 치면서 건드렸네요. 순간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고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던 건지 손바닥을 아주머니의 허벅지에 갖다 댔어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뺨 맞을 각오를 하고 더욱 대담하게 손을 움직였어요. 저의 손은 어느새 아주머니의 중요한 부근까지 가 있었네요. 발목까지 내려오는 칠렁이는 치마였던지라 부드럽고 물컹한 아주머니의 느낌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아주머니는 웃으시면서 저의 손을 잡고 떼어내셨어요. 그러고는 여자친구 없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솔로 된 지 몇 년 되었다고 하고 아주머니의 상황을 물으니 아무 대답 없이 일어서서 출입구 쪽으로 가더니 가게 문을 잠그시더라고요. 그리고 가게의 조명도 모두 끄셨어요. 아주머니는 소파에 앉으시더니 저의 뺨을 어루만지셨어요. 밖에서 들어오는 불빛에 비춰지는 아주머니의 실루엣을 보니까 기분이 몽롱해져서 가만히 눈을 감고 아주머니에게 모든 걸 맡겼어요. 아주머니와 함께 미지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날 아주머니와 가까운 사이가 되고 나서 주말마다 미용실에 놀러 가게 되었어요. 평일에도 미용실 쉬는 날에 맞춰 연차를 쓰고 아주머니와 즐거운 데이트를 하는 연인이 되었네요. 영화를 보고 맛집도 다니고 드라이브도 가고요. 마지막엔 항상 그곳에 가서 흥분되는 시간을 가졌지요. 매 순간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예전에 어린 여친하고 데이트할 때보다 훨씬 행복했어요. 반년 정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차를 마시다가 아주머니가 할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바다 건너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남편이 있다더라고요. 다음 주가 되면 일을 마치고 돌아온다고요. 찻잔을 잡고 있던 손이 떨릴 정도로 충격이었지만 만나면서도 뭔가 부자연스러운 구석이 있긴 했어서 이내 마음을 가라앉혔네요. 가족 얘기는 절대 안 하셨거든요.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오고 나서도 미용실에 가서 머리만 자르고 왔는데 아주머니의 손길만 느껴도 괜찮아라고 저를 위로했지만 아쉽게도 아주머니는 남편의 근무지 이동으로 인해서 타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아주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을 땐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여서 당장이라도 가고 싶었지만 남의 가정을 무너뜨리면서까지 행복을 추구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너무나 아쉬웠지만 덤덤히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 후로 가끔 시장에 가게 되면 미용실이 있던 자리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오곤 했지요.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주고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준 아주머니가 어디서든 항상 행복하기를 바랄게요. 오늘의 썰과 사연 시작합니다. 차박 캠핑을 좋아하는 20대 후반 직장녀예요. 지난 여름 캠핑하면서 있었던 한 남자와의 며칠 밤 이야기를 써볼까 해요. 차에서 잠을 자는 차박을 좋아하는 저는 작년 여름 장마 기간에 휴가를 받아 차박을 떠났어요. 강원도의 어느 사찰 인근 주차장에 자리를 잡고 휴대폰을 하며 쉬고 있었어요. 혼자라 심심했기에 만남 어플을 하며 놀고 있었는데 점점 습도가 올라가고 땀을 한가득 흘려서 짜증 지수가 올라갈 무렵 한 남자에게서 쪽지가 왔어요. 본인도 캠핑을 좋아한다며 제가 있는 곳으로 커피를 사서 놀러 오겠다고 해서
처음엔 경계심을 갖고 장소를 알려주질 않았는데 대화하다 보니 괜찮은 사람 같아서 장소를 알려주게 되었어요. 다른 주차장으로 이동을 해서 쉬고 있을 때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 폭우와 함께 그 사람이 도착을 했어요. 제 차에 타서 그 사람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친해졌고 비가 좀 그쳤을 때 그 사람 차로 옮겨 탔어요. 폴딩된 뒷자리에 누워서 비가 떨어지는 썬루프를 바라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차 안에서 남녀 둘이 누워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편안하면서도 어색하고 야릇한 기류가 흘렀어요. 어느 순간 이야기가 끊겼는데 조용해지니까 갑자기 그 남자가 저를 지그시 바라보았어요. 그때 제 생각은 지금인가? 지금 하는 건가? 다른 애였어요. 그 당시 저는 남친이랑 헤어진 지 2달 정도 되었는데 그동안 못하기도 했고 성인 남녀가 만나서 뭘 하겠는가? 뻔하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못해서 욕구 불만 중이라 은근 기다리는 마음도 있었어요. 빗줄기가 점점 거세지고 그 사람이 저에게 키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담배를 피는 사람이었는지 약간의 담배 맛과 커피 맛이 섞여서 느껴졌지만 싫지는 않았어요. 한참 동안 키스를 한 후 부드럽게 애무를 하며 가슴을 쓰다듬더니 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저의 은밀한 곳을 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격렬하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폭우가 쏟아지던 날 1시간 전에 처음 본 남자와 좁디 좁은 차 안에서 원초적인 본능의 시간을 보냈고 그날은 나의 휴가 중에 뜨겁고도 흥분 가득한 하룻밤으로 기록되었네요. 그를 다시 만난 건 1달 후였어요. 텐트 설치하고 나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녁 무렵 음식을 포장해서 그가 텐트로 찾아왔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데다 강원도라 은근 쌀쌀했기에 텐트 입구와 창문을 모두 닫고 그와 저녁을 먹고 나란히 앉아서 그가 가져온 태블릿으로 영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시간은 밤 12시를 향하고 있었고 밖에선 빗소리와 옆에서 캠핑하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텐트 안에 설치한 은은한 조명과 밖의 빗소리는 감성은 물론이고 분위기까지 무릇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영화를 보던 그가 갑자기 제 볼에 뽀뽀를 했어요. 제가 쳐다보자 이내 제 입술에 뽀뽀를 했고 웃음을 짓자 뽀뽀는 키스로 바뀌었어요. 한참 서로의 입술을 맛보다가 제가 2팔로 그의 목덜미를 감싸 안았어요. 담배를 피는 그였기에 입안에서는 담배 맛과 음료수의 달달함이 느껴졌고 저는 혀로 그 단맛을 느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격렬한 몸짓이 시작되었는데 바깥에서 들리는 빗소리와 사람들의 말소리 그리고 텐트 안에서의 그림자가 비추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이런 긴장감이 저를 더욱 흥분되게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뜨거운 시간을 마무리하고 영화를 마저 다 보고 나서 그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가 저에게 하루만 더 있으면 안 되냐고 하여 1박 2일 예정이었던 캠핑을 2박 3일로 연장했었네요. 그리고 다음날 저녁에도 그가 찾아왔고 우린 또 한 번 주체할 수 없는 흥분 속에 빠져들었어요. 그 이후에도 10월 말쯤에 다시 한번 캠핑하며 만남의 시간을 가졌고 텐트 안에서의 사랑은 아무래도 제약이 있어 아쉬움이 있었기에 다음번엔 모텔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였으나 제가 남자친구가 생기면서 그 약속은 지키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에게 남친 생겼다고 하니 자기가 더 만족시켜 줄 수 있다며 모텔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은 지켜야 하지 않냐며 보탰지만 여지껏 남친 있을 때 일탈은 안 해봤기에 그와의 추억은 그쯤에서 마무리 짓기로 했네요. 처음 본 남자와 캠핑장에서의 추억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한여름밤의 추억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써볼게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